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 이후 우리 지역의 새로운 일꾼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당선인을 모시고 지역민들의 궁금증과 바람, 당선인의 공약과 4년간의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득표율 64%로 당선된 권기창 안동시장 당선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안동시장 후보로 이슈토크에 나오셨는데 네, 이번에는 맞습니다. 당선인으로 다시 한번 나오게 되셨어요. 네, 당선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안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중압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안동 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안동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을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64%라는 득표를 기록을 하셨어요. 네네. 승리의 요인이라고 할까요? 시민들이 권기창 당선인을 왜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지난 4년 전에 제가 정말 저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패를 했었잖아요. 저는 그것이 안동 시민이 위대하다고 봅니다. 네. 시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번 실패를 겪어야만 더 단단해지고 많은 것을 축적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안동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떤 시장을 원하는지 정말 골목골목 반도록 노도록을 다니면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소중한 의견이 제가 발표한 공약이거든요. 공약을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한 것들이 시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장을 찾으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네, 들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 이번 선거 경쟁자죠. 네. 김희환, 정운선 후보와 3파전을 치렀는데 네. 함께 경쟁한 후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또 김희환 후보님, 정운선 후보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정말 네거티브가 없는 안동 선거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지 않나. 오로지 정책만 가지고 서로가 대결을 했고 네. 그 결과에 깨끗이 승부하는 선거의 새로운 문화. 우리가 늘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 선거들이 네거티브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데 이번 선거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정말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안동시 앞으로의 4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요. 먼저 향후에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변화와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정말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새롭게 재검토해서 새로운 안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일은 공무원이 합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행복해야 돼요. 공무원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능력에 맞는 인사, 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인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을 때 대접받는 그런 공직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공무원이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가 아무리 정책을 만들어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일은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또 제가 만든 공약 받아가도 더 획기적인 더 시민에게 서비스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정말 공무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우선을 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 8대 공약을 살펴보면요. 산업단지 조성과 확장, 또 안동시민 반값 수돗물 공급, 네. 구안동역 버스터미널 신설 등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하셨는데요. 네네. 어떤 공약들이었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제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시민들이 당장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안동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네. 첫 번째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거. 예를 들면은 시민 수돗물 반값이죠. 네. 안동에는 안동댐과 이마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댐이 우리에게는 애물단지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낙동강 하류 지역민들에게는 보물단지가 되는 거죠. 네. 우리는 많은 피해를 보지만 낙동강 하류 지역민들은 안정적으로 물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봉이 김선다리가 네. 대동강 물 팔아먹은 이야기 아시죠? 네. 우리 안동도 이제는 정말 맑은 물을 하류 지역에 팔아서 하류 지역민들은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우리 상류 지역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력이 된다면 안동댐과 이마댐이 이제 더 이상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가 되어서 낙동강 하류 지역민과 우리 지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이러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는 결국은 안동이 잘 살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만들어져야 돼요. 결국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가 있어야 우리 시민들도 행복하고 또 외부의 많은 인구들이 안동으로 유입될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했던 물, 네. 안동은 물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동은 춘천은 호반의 도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댐이 하나밖에 없어요. 안동은 댐이 2개가 있어도 호반의 도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물단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물을 이용한 물산업, 그리고 안동이 대마 규제 자유특구로 지내죠. 대마 산업, 백신 산업, 즉 낙동강 하류 지역에는 오염을 배출하지 않고 네. 정말 청정 산업이 있다는 거예요. 청정 친환경 산업. 이런 산업들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젊은이들이 안동에서 일하고 일자리가 있으면 떠나가지 않잖아요. 또 외부의 젊은이들이 안동으로 오는 정말 한 번쯤 살고 싶고 살지 못한다면은 한 네. 번쯤 와보고 싶은 그러한 꿈의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제가 평생 동안 안동 발전을 위해서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한 결과를 하나하나씩 실천해 보는 네. 정말 제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 공약들을 들어보니까요. 그럼 실천은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네. 전반적인 공약에 관한 검증을 하고 있고 또 인수위원회 구성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내내 현장을 다 찾아갔어요. 저는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약이 크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면 돼요. 첫 번째 그것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앉아서 결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과 대화하면은 즉각 해결이 돼요. 네. 지금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에 현장에 나가서도 많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정말 시민들은 너무 반가워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근데 시민들은 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전부 네. 사소한 일상적인 불편의 문제예요. 이 불편의 문제를 몇 가지 해결했는데 너무나 감동적이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이것이 바로 시민 행복이다. 또 이것이 바로 공약 실천의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실천하고 장기적인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네. 그다음에 안동의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고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거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공약 실천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인수위와 함께 현장을 돌아보셨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시민분들의 가장 공통적인 목소리라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당장 내가 있는 불편 문제,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안동에서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었어요. 네, 그랬죠. 농촌 지역에서는 시내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행복택시를 운영하는데 월 4회의 택시 티켓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나오면은 왕복 2개를 쓰잖아요. 네. 2번만 나오면은 더 이상 못 나와요. 이런 불편 문제를 지금 하나하나씩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시민들은 매일 시내 나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차량이 없는 할머니들은 병원에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병원은 거의 매일 나오시는 편입니다. 우리 편찮으신 어르신들은. 그런데 일주일 한 달에 2번밖에 못 나오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 얼마 전에 전통시장에 갔을 때 맨홀 홈이 있어요. 홈 보통 사람이 다니는 방향으로 홈이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홈에 푹 빠지는 거예요. 또 할머니들이 장보는 구루마 굴러 가면 구루마 발통에 거기 딱 빠져요. 그래서 계속 넘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것 좀 해결해다고 하루에 사고가 10번 이상 일어난다. 그게 바뀌어졌어요. 네. 가로로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너무 감동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민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시민들은 큰 것을 원하지 않는다. 사소한 그 불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은 제가 볼 때는 시민에게 행복 에너지가 막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약 실천은 크게 어렵지 않다. 단지 힘이 드는 것은 제가 매일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을 자주 만나야 되는 힘이 드는 거죠. 그거는 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 이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강조해 오셨던 게 안동과 예천의 통합 문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동 예천 통합은 계속해서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죠? 안동 예천의 통합은 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동과 예천의 경상북도의 도청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도청이 오지 않았더라면 통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도청이 왔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돼. 왜 해야 되느냐? 네. 안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과 예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의 바운다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경계가 틀리다니 정체성이 틀립니다. 네. 안동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예천은 곤충 이런 느낌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안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법무, 세무, 뭐 고용, 노동 모든 것을 안동에 보면 돼요. 네. 근데 예천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무행정은 상주로 가야 돼요. 세무행정은 영주로 가야 돼요. 또 나머지 행정은 안동으로 가야 돼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네. 이러한 불편 문제를 해소해야만 시민들이 행복해지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가 되려면 최소한 인구 30만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통합을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현재 안동 인구 16만, 예천 인구 한 4만 5천, 앞으로 신도시 계획은 1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안동, 예천, 도청 신도시 인구 21만 5천입니다. 네. 앞으로 2단계, 3단계가 잘 활성화되면은 30만은 그래도 가능한 수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돼야만 도청 이전의 궁극적인 목적인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 거점 도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동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구 안동 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 구 안동 역사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구 안동 역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안동 도심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1차적으로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송년동으로 가 있기 때문에 네. 구도심에 직경역이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구도심에 터미널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구도심에 내려서 신시장, 구시장, 장보러도 가고 물건도 사고 했는데 지금은 송년도에 가버리니까 구도심은 사람이 오지 않고 또 더불어서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송년동까지 버스 타러 가는 게 너무 불편하고 특히 동쪽 지역 용상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안막동, 정하대교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먼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송년도에서 대구까지 가는데 차비가 10,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용상동에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택시 타면은 15,000원, 17,000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네.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시민 불편 문제 해소와 함께 도심 직경역 향상을 위해서 구기차에게 버스 터미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두 번째는 결국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네. 사람이 모여야만 도심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강강타운을 만들어서 직경역을 향상시키고 옹천역에서 운산역까지 폐선 구간이 있어요. 폐선은 좁고 길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 마라톤 코스를 중심으로 한 복합 레저 스포츠 공간으로 만든다면 이 폐선이 새로운 도심 재생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이 꿈을 반드시 한번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구 안동 역사에 터미널을 신설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기존의 터미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기존의 터미널은 송년동에 그대로 있고 옮기는 것이 아니고 네. 그거는 송년동에서 그대로 있고 단지 최종 노선이 연장이 되는 거죠. 서울 가는 것이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구 안동 역사에서 출발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손님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왜 장점이 있느냐 하면은 구 기차역은 대합실, 강장, 택시 승강장, 플랫폼이 다 있어요.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면은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구 안동 기차역은 기차 대신에 버스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왜?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선만 송년동에서 구시가지까지 연장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비용이 들지 않고 효율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구 안동역에서 출발해서 들렀다 그렇죠. 간다 구안에 이렇게 보면- 들렸다가 송년도 들렀다가 네. 서울로 가시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당선 소감에서요. 인구 30만, 경제 인구 50만,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어서 네. 명실상부한 경북의 신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예. 지역 관광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결국 안동은 자연사 박물관이라 할 정도로 수많은 유산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안동은 관광객의 숫자가 적어요. 안동과 특징이 똑같은 전주, 경주 모두 역사 문화 도시입니다. 그런데 전주나 경주는 젊은이들로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안동은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안동은 고택 중심의 관광지밖에 없는 겁니다. 네. 역동적인 콘텐츠가 없다는 이야기죠. 젊은이 좋아하는 먹거리가 풍부한 것도 아니고 볼거리가 볼거리는 그냥 고택이에요. 하회, 마을, 도산, 선일.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전국 어디에 가도 많이 있어요. 네. 특화된 관광 콘텐츠가 더욱이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콘텐츠가 없는 거죠. 찜라인 없어요. 타워 없어요. 젊은이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는 관광 자원의 인프라는 잘 되어 있는데 정말 관광이 좋아하는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콘텐츠를 빨리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안동댐과 이마댐 있잖아요.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춘천은 호반의 도시예요. 네. 많은 관광객들이 춘천을 방문합니다. 근데 우리 안동댐과 이마댐 두 개의 댐이 있으면서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럼 물을 이용한 뭔가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물 위에다가 수상 마리나 리조트를 만든다든가 네. 수상 호텔을 만든다든가 또 낙동강에다가 유람선 카페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줘야만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너무 우리가 고택을 단순하게 정적으로 보는 관광에서 저는 네. 체험하고 내가 역동적으로 느껴줘야 되거든요. 먹거리도 풍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동에도 먹거리가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젊은이들의 기호에 맞는 걸로 약간은 변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의 리모델링만 하게 되면 안동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관광을 조금 청년들에게 조금 맞춰줄 필요가 예. 있다. 네. 젊은이들과 어린이들. 네. 어린이 한 명 오면 어른 몇 명 오는지 아세요? 3명 와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예. 그렇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한 명만 오셔가지고 또 소비 구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이가 오면은 3명 따라오시죠. 네. 아이가 사달라는 거 어느 사주시죠. 부모가 안 사주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사람들 이런 전략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어서 인구 감소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에 네네. 안동시는 줄고 있거든요. 네, 이 맞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도.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 안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방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네. 원인이 출산율이 감소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버린 거예요. 서울 가야만 뭐가 일이 되는 거예요. 지방에 있으면 취업도 안 되고 뭐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를 정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안동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네. 결국은 유동 인구와 정주 인구를 늘리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것은 결국은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네.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인구가 안동으로 오게 하고 안동에 있는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은 유동인구에서 제가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려면은 결국은 안동의 관광 자원을 잘 활성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동으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러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지역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가 하나 공약을 내세운 게 뭐냐면은 네. 우리 지역 소재 대학생들에게는 무상 등록금 제도를 실행하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면은 등록금도 공짜로 대주고 네. 또 결국은 취업도 보장해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이 굳이 다른 지역의 지방대학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네. 외부로 유출이 안 되겠죠. 또 그리고 외부에 있는 인구가 안동에 오면은 등록금도 공짜로 해주는구나. 그리고 취업에도 인센티브를 주는구나. 이렇게 하면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병행을 한다면은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하게 출산율이 부족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만 탓하고 있다 보면은 우리 지역의 미래는 암울한 거죠. 이제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하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와 같은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안동 시민분들께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해주시죠. 정말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꾼이 되지 않고 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인으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평가받는 시장,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장의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제 자신이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겸한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실천할 때 시민들에게 행복 에너지가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 안동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권기창 안동시장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에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